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니입니다. 내일은 드디어 제가 31살 인생에 처음으로 회사에 출근을 하는 날이에요. 31살 때까지 회사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계속 시험을 준비했었고 미국에 와서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기회들이 다 집에서만 일을 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회사에 출근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떨리고요. 어떻게 출근을 하게 됐냐. 원래는 지금 있는 회사에서 9월 달부터 오피스에 출근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제가 급하게 뉴욕으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요. 갑자기 9월 달쯤에 델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갑자기 유행을 하면서 오픈하는 게 조금 미뤄졌어요. 아마도 당분간은 또 오피스를 갈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어가지고 오피스가 열리는 시점은 아마 내년 한 2, 3월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떻게 회사를 가게 되냐? 집에서 이제 미팅이 없는 날은 일하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책상 옆에 바로 침대가 있고 막 그래가지고 자고 싶기도 하고 막 그래서 일의 효율성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공유 오피스라도 가야 되나 해서 공유 오피스를 알아보니까 또 하루 이용권, 뉴욕 기준으로 공유 오피스 하루 이용권이 100불인 거예요. 가성비가 안 나오겠는데? 그래가지고 공유 오피스도 노노.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저와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분이 저희 회사가 뉴욕 맨하탄에 지사가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2개의 지점에 100명씩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약만 해놓으면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너무 괜찮은 아이디어다. 그래가지고 저희 회사 동료와 금요일마다 오피스에 가는 게 어때?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내일은 바로 금요일이고 그래서 바로 첫 출근을 오피스에 하게 됐습니다. 많이 떨리기도 하고요. 오피스 예약 시간은 8시부터 4시까지예요. 4시에 또 무조건 밖에 나와야 되거든요. 오피스를 나와야 돼. 4시까지 일을 빡세게 끝내야 되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하루이긴 합니다. 제가 첫 출근을 앞두고 너무 설레는 거예요. 너무너무 설레요. 저는 한 번도 출근을 해본 적이 없어서 막 왜 그런 로망 있잖아요. 아침에 되게 막 정장 쫙 차려입고 막 이쁜 가방 딱 메고 출근하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드라마나 이런 데 많이 나오면 되게 로망이잖아요. 저도 되게 설레여서 사실은 9월 출근 앞두고 제가 막 정장도 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출근을 안 하게 되면서 정장을 한 번도 입어볼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장도 입을 생각에 되게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회사를 나가라고 했으면 이런 두근거림도 잘 없었겠죠? 그래서 제가 첫 출근을 앞두고 정장 옷은 샀는데 가방이 마땅하게 들고 갈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치 맨하탄의 어떤 가방 브랜드에서 이 가방을 보내주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마침 제가 오피스를 나가는 날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제가 가방을 받았습니다. 출근하기 전날에 뜯으려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아껴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언박싱을 해볼 거예요. 가기 전날에 뜯어서 새 가방 메고 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되게 보이려나 모르네. 받았습니다. 테디 블레이크라는 곳에서 가방을 받았고요. 매장은 뉴욕에 있습니다. 열어보면 이 가방을 받았고요. 우와! 테디 블레이크 아바라는 제품이고 11인치예요. 9인치도 있고 이것보다 더 큰 13인치, 15인치가 있는데 그건 너무 큰 것 같아가지고 들고 다니기가 좀 그럴 것 같아서 저는 11인치로 했습니다. 저는 내일 지갑이랑 화장품이랑 컴퓨터 찰저? 그 정도 딱 놓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얼른 씻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날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회사를 가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럼 자러 가겠습니다. 수도권인데
오늘 하루 일할 수 있는 패스권을 받았어요. 또 다른 패스권을 받으러 지금 가고 있어요. 여기 공용 냉장고가 있어서 간식 넣어놨어요. 커피도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커피, 일하기 전에 커피를 뽑아. 초콜릿도 있네. 저는 아침이니까 그냥 일반 커피. 일단 아이스 커피. 콜롬비아? 회사 엄청 좋다. You take me to places I've never been. You do things that make me a better man. And bus stops, they turn into hours spent rambling on. One look and you got the best of me. 4 feet take us where we wanna be. 3 words that would be the death of me. Chances are we'll end up in a bar tonight where drinks turn off the filter right. Put in place to hide things we both know. It's obvious there'll come a time. Settling in, settling down. Falling in love, not falling out. I keep on falling in. Each of us both done in the crowd. 저는 지금 회의를 하러 왔습니다. 바깥에는 그냥 일하는 공간이어서 좀 이렇게 떠들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회의가 딱 하나 있어가지고 회의실에 왔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회사 오는 거. 막 새로운 환경 보고 막 그러니까 커피도 막 뽑아 먹을 수 있고 쿠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아주 재밌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회사 오는 게 진짜 너무 지금까지는 즐겁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오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덜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늦은 나이에 처음으로 오피스에 오다 보니까 되게 이런 환경들이 좀 되게 값져요. 저한테는 되게 신나고 되게 기분 좋고 그렇네요. 갑자기 센치해졌어. 전 그럼 미팅에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제 오피스로 들어갑니다. 너무 추워. 따뜻해. Do you have a car? Do you have a car? Completely newbie.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는 맥주 한잔 하러 간다는데 저는 오늘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겠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좀 자야겠어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조금 졸리고 재밌는 날이었어요, 근데. Move to the city, over the Tappan Zee. You like the color, you can see anything.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이따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는데요. 과거에 힘들었던 어린 시절의 경험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그렇다고 뭐 엄마 아빠한테 맞은 것도 아니고 학대를 당한 것도 아닌데 엄마 아빠의 그런 부분을 원망스러워 한다라는 게 핑계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죄책감도 많이 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셔요. 그래서 오늘은 트라우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트라우마는 정신적인 외상, 정신적인 상처를 의미를 하는데요. 우리가 트라우마를 생각을 하면 뭐 전쟁이라든지 재난, 재해, 성폭력 이러한 아주 큼직한 사건들을 떠올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꼭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어렸을 때 관계 안에서 누적된 상처들, 외상들도 트라우마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어렸을 때 만성적으로 누적된 트라우마는 개인의 삶에 굉장히 큰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실제로 상담 장면에서는 발달 과정 안에서의 트라우마로 힘들어 하시고 삶에 여전히 영향을 받는 분들을 정말로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대라는 건요, 신체적인 학대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정서적인 학대, 방임, 유기, 그리고 부부 간의 신체적 폭력을 자주 목격하는 것도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개인이 성숙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아동기에는 자기감을 형성하는 시기잖아요.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떠한 사람이고, 그리고 세상은 어떻고, 이러한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시기에 우리가 어떤 정신적 외상이 누적이 되면 그것은 개인이 자기감을 형성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도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파괴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는 신체적인 학대가 훨씬 더 부정적인 영향력이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 연구에서는 정서적인 학대, 정서적인 거리감, 이런 것들이 개인의 성장에 신체적 폭력 못지않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들이 확인되기도 하거든요. 어렸을 때 몇 시간씩 울었는데 방치가 됐다라거나, 나의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않고 무시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쌓인 게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발달 과정에서의 만성적인 트라우마가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기 조절, 정서 조절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라는 건데요. 이거는 정말 상담하면서 제가 많이 경험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조절, 정서조절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이것이 생애 초기에 많은 부분이 좀 이 능력들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이제 아이들은 언어 발달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생애 초기에 뭐 운다든지 웃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의 의사, 감정을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양육자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잘 조율해 가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아기가 울게 되면 이제 엄마는 막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어르기도 하고 또 무엇이 지금 필요한지 어떠한 욕구 때문에 이렇게 우는지를 탐색을 하죠. 혹시 뭐 소변을 본 게 아닌지 기저귀도 확인하기도 하고 어디가 아픈 게 아닌지 온도도 체크하고 배고픈 건 아닌지 이런 식으로 아기가 어떤 감정을 표출을 했을 때 거기에 맞게 또 충족을 하면서 다시 좀 감정을 진정시켜주고 그런 기능들을 양육자가 해주게 되면서 아이는 극도의 감정선까지 가지 않게 조절이 되게 되고요. 그러한 것들이 반복되면서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들을 내면화하고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라고 하면 아이는 항상 극도의 이제 고양된 감정 상태 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막 나한테 소리를 치고 막 방치를 하고 막 부부관계에서 막 폭력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런 극도의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에서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 계속 내몰린 아이는 그것을 조절하는 것들을 습득할 기회를 이제 잃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살아가면서도 이런 두려운, 불안한 기분에 시달리게 되고 내가 어떠한 좌절하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쉽게 확 꼬꾸라지고 좌절하게 되고 그게 실제적으로는 큰 사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힘을 얻게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엄마의 조율, 유대감을 통해서 아이는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신체도 굉장히 안정이 돼요. 실제로 체크를 해보면 호흡도 안정적이고 심박수도 안정적이게 된다. 라고 하고요. 스트레스 호르몬도 감소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함께 안정이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굉장히 학대적인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는 그렇지 않겠죠. 스트레스 호르몬도 과다 분비가 될 거고요. 또 뇌에서 조절하는 시스템 자체가 이제 불균형,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돼서 삶에서 여러 사건들을 처리할 때 과도하게 각성이 되거나 과도하게 둔감화가 되거나 뭔가 적절하게 요 기능들이 작동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그럼 부모가 막 엄청 퍼펙트 해야 된다는 거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아이들도 적절한 이제 좌절은 인내력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데 그 좌절이 너무 큰 좌절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부모는 충분히 괜찮은 부모여야 된다라는 거 아이가 어쨌든 생후 2년 사이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본능적으로 안전한 느낌을 경험하는 거 그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부모는 자녀가 굉장히 사랑스러워야겠죠. 내가 자녀가 막 짜증이 나고 너무 힘들고 애만 보면은 막 분노가 치밀고 막 우울해지고 한다면 당연히 조율 자체가 안 될 거고요. 아이도 그것을 이제 느낄 수밖에 없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느낄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트라우마를 경험한 아동이나 성인은 자신의 느낌을 잘 인지하거나 설명하지 못하는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두렵고 불안한 상황에 계속 노출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뭔가 내가 생존이 위협당하는 상황에 계속 노출이 되면 뇌에서는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거든요.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너의 생존이 위협당하고 있다. 보호를 해라. 맞서 싸워라.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도 분비를 하고 뭐 아드레날린도 분비가 되고 각성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심장박동도 막 뛰고 막 땀도 나고 몸도 이렇게 긴장이 되고 이러한 상태가 되는데 계속 이러한 신호들이 빵빵 터진다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계속 너가 위험해 라는 신호들이
계속 주어지는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예 이 감각을 둔화시키는 그러한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생존하기 위한 방식이은 거는 맞지만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냐면 우리는 이 감각 신호를 통해서 내 감정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돼요. 내가 지금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여기서 뭔가가 막 치민 듯한 느낌이 든다. 내가 화가 났구나. 이렇게 이제 이 신체 감각을 통해서 내 감정을 읽어낼 수가 있는데 이 신체 감각이 둔화되기 때문에 내 감정이 뭘 말하는지 자체를 인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의 문제는 뭐냐면 감정은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할지를 안내를 해주는 기능을 하거든요. 너가 화가 났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그것을 표현을 하든지 그 사람이랑 거리를 두든지 뭐 이런 행동의 신호를 주게 된다는 거죠. 아니면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할 때 참 편안하고 즐겁구나. 난 이런 걸 했을 때 이런 게 내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욕구구나. 그걸 알아야지 그 행동을 자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신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누군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를 어려워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제가 상담 장면에서 굉장히 많이 그 내담자분들이 호소하는 것이거든요.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될지를 모르겠다. 자기 확신감의 부족을 이제 많이 호소하시게 되세요. 그러니까 이곳은 실행 계획을 세우기도 어렵게 되고 자기 돌봄도 하기가 어렵게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어렸을 때부터 만성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린 환자의 뇌를 촬영해 본 결과 이런 감각을 인지하는 뇌의 부위가 다 비활성화됐다라고 해요. 생존하기 위해서 뇌 영역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방법을 습득을 한 거죠. 이렇게 이제 신체도 우리의 이런 상황에 이제 적응을 해서 변화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학대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자신이 되게 결함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아이가 어떻게 이거는 부모 거야 라고 확 넘길 수가 있겠어요. 내가 뭔가 불완전하고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거다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자주 수치심을 느끼게 되세요. 그래서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관계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러한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수치가 건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과하게 반응을 하거나 그렇지 않아도 될 일에 막 갈등을 겪거나 거리를 그냥 둬버린다거나 사실은 되게 중요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이 자꾸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지속적으로 정말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학대를 당했다면 세상을 믿기 어렵고 사람을 믿기 어려운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트라우마로 인한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다양한 트라우마 중에 발달 과정 안에서 주 양육자, 관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면서 얻는 부정적 결과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봤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러면 이러한 트라우마들을 우리가 어떻게 상담 과정에서는 접근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치유 과정들을 좀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वही सवेरे से बोला जा रहा है स्पेयर चेंज हो जाएगा 1 बजे आप उठ जाओगे अभी स्पेयर आ रहा है